자, 이거 봅시다.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우리는 가입을 했어요. 2018년도에 올해 가입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T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러시아를 토대로 해서 쭉 가서 모스크바를 토대로 해서 베를린, 파리로 가는 거고요.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몽골을 거쳐서 몽골 횡단철도, 그리고 정조를 거쳐서 중국 횡단철도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와 우리 기차 타고 베를린까지 갈 수 있겠다. 아닙니다. 얼마나 멀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저는 연결이 되면 평생에 한 번쯤은 가볼 겁니다만 2번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7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 우리는 위에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유럽까지 가려면 어떻게 갔어야 되느냐면은 쭉 돌아서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을 가는 겁니까? 이 긴 시간을 가는 동안 항공으로도 가기가 힘들었었던 거죠. 특히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겪었다가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류가. 그럼 물류가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물류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물류가 굉장히 많이 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디가 허브가 되겠습니까? 부산역이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 중심의 물류를 일본과 대륙을 잇는 이러한 물류 중심의 허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러시아와의 자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역은 국제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깔려있는 부분은 깔려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고 통신이 국제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빠른 중국의 철도보다 더 빠른 또는 시베리아 몽골 횡단철도보다 더 빠른 그러한 KTX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류를 한꺼번에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상상시켜낼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서는 마음껏 상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써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나중에 면접 가서도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